임대인은 안전등급 2등급 받기 위해서 정밀안전 진단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건물 현황에 대한 사실 내용을 감정인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감정인은 받은 서류만을 기초로 감정했다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 건물 노후화 및 재건축을 이유로 명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리고 법원 소송 과정에서 이 해당 건축물이 2등급으로 평가되면 임차인은 당연히 쫓겨나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대차 119 법률사무소 명건에서 임차인의 의뢰를 받고 이 반전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있는 소송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대인은 건물이 노후화되었고 구조적으로 위험해서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명도 소송을 제기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임대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는 감정 비용으로 1,650만 원이 청구되었고요. 감정인은 구조물의 상태 평가 등급을 2등급으로 그리고 안정성 평가 등급을 D등급으로 평가했고, 또한 감정인은 결론 및 건의 사항에서 보강공법 적용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되어 철거 후 재건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극단적으로 단정했습니다. 위와 같은 감정서가 법원에 제출되고 임대인 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다음 날 준비 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임대인 측은 감정서 내용 중에 본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적극 피력했겠죠. 당연히 이 사건 건물은 구조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안정상의 우려가 매우 큼이 확인된다. 1978년 건축되고 45년이 넘은 오래된 건축물이다 라는 등등등으로요. 임대차 119는 감정서뿐만 아니라 건축물 대장 등기부 등본 관련 자료 그리고 건물의 실제 현황 면밀히 검토해서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은 보이는 바와 같이 1층과 2층 두 개 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차인은 이 초록색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1층은 이 빨간색 부분까지 건물인데 2층에서는 이 파란색 부분만 유지되고 있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더니 이 상가 건물 1층과 2층은 각각 약 140.9평으로 동일합니다. 이 평면도를 기준으로 면적을 계산해 봤더니 이 파란색 부분이 각각 140.9평으로 면적이 일치합니다. 즉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은 이 파란색 테두리 부분에 해당하고 1층에 있는 이 빨간색 테두리 부분은 위반 건축물이죠. 이 소송에서 다툼이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상가인 초록색 부분도 위반 건축물에 포함이 됩니다. 감정인은 건축물 대장, 구조, 도면 등 기초 자료로 활용했을 것이고 현장 방문해서 건물 현황도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위반 건축물 부분은 언제 지어졌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죠. 이 건축물 대장상의 사용 승인일에 준공되었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또한 이 위반 건축물은 관할관청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허가받은 바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제공한 이 구조 도면도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고요. 게다가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서를 살펴보면 현장 조사 시에 적법 건축물 부분만 확인했을 뿐 위반 건축물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임대차 119는 법원을 통해서 감정인에게 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한 10가지 정도에 대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했고 그중 하나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은 적법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고
임대차 목적물은 위반 건축물 부분에 위치해 있죠. 이 두 건물은 같은 건물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감정인은 이 상가 건물을 하나로 보고 적법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만 진단을 한 후에 건물 전체에 적용하는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임대차 119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부분은 위반 건축물이고, 그리고 이 건물 뒤편에서 보면 적법 건축물 부분은 시멘트 몰탈 위에 도장으로 마감되어 있고, 위반 건축물 부분은 시멘트 블록으로 거칠게 마감되어 있다. 즉, 두 부분은 전혀 다른 재질과 전혀 다른 마감 형태로 시공되어 있다. 참고로 우리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이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법 건축물 부분과 위반 건축물 부분 2층 바닥 슬라브를 보면 10cm 정도 단차가 있죠. 같이 한 시기에 시공을 했다라고 하면 한 건물에서 그 슬라브가 단차가 발생될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GIS 건물 통합 정보를 확인해 보면 이 적법 건축물 부분과 위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이 적법 건축물 부분, 위반 건축물 부분은 같은 시기에 완공된 하나의 건축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힘들죠. 서로 다른 시기에 건축된 서로 다른 건축물로 보입니다. 위반 건축물 부분은 도로면에 직접 접하고 있고 그 면적도 상당합니다. 점포도 3개나 되고요. 시각적으로도 선명합니다. 이와 같은 건축물인데 사용 승인일에 관할관청이 이 건물들이 위반 건축물들이 있는 상태로 사용 승인을 결정했다고 볼 수 없겠죠, 당연히. 사실 내용이 이와 같아서 임대차 119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위반 건축물 부분도 약 45년 7개월 상당히 경과한 노후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요. 즉 적법 건축물 부분에 대한 위 문구에 기한 평가를 위반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내릴 수 있는 것인지요. 임대인 측은 감정서 이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건물은 구조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안정상의 우려가 매우 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이 건물은 과연 어떤 건물일까요? 임대인의 변호사, 감정인 등이 위 사실 조회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아마도 적잖이 당황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연 어떤 답변을 내놓을까요? 심히 기대가 됩니다.